최고 관리자로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현장 직원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뭐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노조 뭐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순하다 그러나요? 너무 회사를 위한 로얄티가 강하세요. 그 말인즉슨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진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동국장에 있는 4개 공장 중에 이제 저희만 10년 동안 이제 계속 좀 적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든데 그런 힘듦 속에서도 그런 힘듦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살려보고자 하는, 흑자를 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작년 전까지는, 물론 저희가 작년에 흑자가 났지만 작년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의 뭐 길을,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지하세계라 그래요. 그게 마이너스를 지하세계라 그러는데 지하세계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칫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면은 너무 힘이 빠지지 않나? 막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앞서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게 어떻게 하면은 좀 사기를 북돋아 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전부 다 지금 뭐 후판 시험 어려우니까 라고 이렇게 다른 곳은 다 위로를 해주지만 정작 공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게 사실은 크게 위로가 되진 않거든요. 일단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했던 시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될 때가 가장 힘이 들죠. 동장, 그 후판 공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변 자체만 보면은 저는 저희 후판 공장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저는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희가 1후판, 2후판까지 폐쇄를 했잖아요. 폐쇄를 하면서 그 당시에 1, 2후판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싹 다 이렇게 엑기스만 다 모아왔죠. 이렇게 후판에 현장과 사무실장 모두 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30년 이상 포항에서 해왔던 노하우라 그러나요? 뭐 그러한 것들을 싹 다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아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변 자체만은 저는 뭐 감히 저희 직원들 전 세계 넘버원이라 그래요. 실제로 또 그런 성적도 잘 나오고요. 생산성이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보면은 거의 뭐 일본에 있는 탑 클래스 수준의 후판밀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현대가 이제 2개가 들어와서, 사실 포스코도 이제 4후판 공장을 지었죠. 저희가 3후판 공장을 지은 비슷한 시기에. 모든 좀 가장 답답한 거는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 정부 뭐에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 좀 컨트롤 좀 해줬었으면 사실 제일 좀 좋았을 거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문제는 일본도 저희와 비슷한 과정이 있었었거든요. 후판 조선이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후판 공장이 모자랐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저희처럼 공장의 수를 늘리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생산성은 더 늘렸죠. 이렇게 공장은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한 식으로 양적 성장을 더 키웠고요. 근데 저희는 좀 불행히도 공장을 더 지어버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조선이 성장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사실 뭐 계속 성장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브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좀 험난한 시기를 험난한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현대가 이렇게 현대가 2개의 공장이 더 들어온 거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국이 2개를 잡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현대도 현대 입장에서는 다운스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일관이 다 되니까
뭐 고로부터 뭐 후판 공장, 그다음에 이후에 이어서 이제 중공까지 이렇게 조선까지 만들 수 있는 일관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저는 효율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공급 요인이 생겨난 게 아까 저한테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저희 동국장 너무 잘 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18년 6월달 2018년 7월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당진 공장에서 이제 공장장을 맡게 됐고요. 이 제품 개발이라는 게 사실 뭐 되자마자 뭐 제가 선제적인 뭐 어떤 뭐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사실 한 거는 사실 아니죠. 항상 저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 선배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0개 시도해보고 그중에서 1개 성공하면은 즉 10% 성공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잘한 거라고 그거. 10개 해서 다 망해도 좋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라고, 시도를 하라고, 새로운 개발을 하라는 말씀을 선배들로서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LP 플레이트라고 이제 판을 만드는데, 저는 사실 지금 LP 플레이트가 길이 방향으로 이제 두께가 틀린 그런 강이거든요. 후판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후판은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LP라고 해서 이렇게 두께가 다른 후판을 만들었죠.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2016년, 2015년 그 정도부터 이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품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원판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넣어서 원판을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런 원판을 만드는데 회수율을 올릴 목적으로 두께가 다른 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두께가 다른 판을 아변에서 밀어내면은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LP 플레이트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원하는 유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달라지는 부분을. 밖에서는 왜 좋으냐면은 용접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용접을 안 하게 되면은 용접 공수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게 들어가게 되니까 가공 자체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P 플레이트란 게 이게 그냥 이대로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LP 플레이트를 그냥 만들어 버렸죠, 그냥.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도 만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공장에서는 상당히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이 꽉 차니까 그냥 일반 제품을 밀어도 이렇게 사실은 뭐 되는데, LP 플레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넘어와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제품, 즉 포스코나 현대 후판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서는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겠구나,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겠구나, 이건 다 자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고로에서 나오는 슬라브를 바로 받아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슬라브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살 때 마진 그런 것에서 보통 좀 돈당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게 되니까 저희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영업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제품을 다른 공장 것보다 이게 동국 제품이니까 더 비싸게 더 비싸요, 이것도 사실 못 하잖아요, 그죠? 또 시장은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그러한 타이밍이 돼버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소화를 똑같이 밀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탄소화 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는 적어도 포스코나 현대가, P사나 H사가 안 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라는 그러한 제품들에 이제 눈을 좀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레드 제품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변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클레드 제품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클레드 제품을 그 당시에는 제조를 전혀 안 하고 있었고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클레드 제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실 일본에 문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일본에 저희의 우호적인 JFE에서 이제 회신 오기를 클레드가 좋긴 좋은데 너네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다시 회신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만들기 손이 많이 가고 너무
드리는 노력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아. 이게 효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손을 댔고, 클레드를 시작한 지 이제 국가과제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됐네요,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잘 만들어서 몇 군데 이렇게 상업화까지 일부는 시켰고, 지금은, CRA 들어가는 이제 클레드 CRA의 종류를 바꾸는 작업. 기존에는 저희가 뭐, 304나 316 위주로 했었었는데, 거기에다 인클레니 625나 825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치수도 저희가 뭐 60T까지는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었었는데, 뭐 80T, 100T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치수도 확장시키고, CR의 강정도 늘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클레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한테 이렇게 홍보 활동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산업의 부활은 과거의 조선 산업 전성기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조선이 호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주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선종이 후판에 유리한 선종이었어요. 뭐 컨테이너선, 벌크선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 발주량, LNG선 발주량이 70%도 저희가 한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후판 필요량이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기존 뭐 벌크나 컨테이너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쪽 선종에 대한 수준은 늘고 있는데, 사실 후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일반 조선용 제품을 가지고 포스코와 현대와는 이제 가격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포스코나 현대가, 수주가 많아져서 양이 넘치게 되면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판의 조선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저희 도움은 되지만은 그렇게 크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저희 후판 생산 중에서 60%, 미니멈 60%였었어요. 60% 이상이 조선으로 나가던 것들이 지금은 맥스 40%거든요. 저희는 조선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를 조선을 많이 줄여놨죠, 이제. 이게 좀 사내적인 얘기지만은 저희가 크게 이제 거래되는 쪽이 조선, 실수요, 유통으로 나눠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손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조선은 저희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물량 때문에 다른 계약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반기 계약을 저희가 주로 했었는데, 이제 물량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실수요나 유통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근데 양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계속 적자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선을 줄이는 거는 저희는 맞지 않나. 저희는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한 40%는 하고 있지만은, 여유가 된다면은, 즉, 다른 곳이 더 이렇게, 파이프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조선을 좀 빼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사실은 원료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희가. 동국장 입장에서는 포스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공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슬랍을 사실 스탁에 미리 준비를 해둔단 말이에요. 가열로 앞에 미리 스탁에 준비를, 해두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점은 아무 때나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단점은 그 많은 것들을 계속 저희가 스탁에 둬야 된다는 거. 스탁이 다 비용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주문이 올지를 사실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 주문 받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저희가 많은 양의 슬랍으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주로 JFE 기준으로, JFE 이제 좀 친근한 저희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JFE에서 많은 거의
주로 JF에서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브라질에 있는 CSP 공장에서 일정량을 좀 가져왔었고 했었지만은 사실 CSP는 이제 좀 거리가 너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좀 틀리죠. 이제 미주 시장이 당장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후판 가격이 미주 시장 쪽과 아시아 시장 쪽으로 완전히 차이가 났었어요. 그죠? 미주 유럽 쪽이 훨씬 가격이 높았었죠. 근데 아시아 쪽에는 후판 밀이 워낙에 많잖아요. 일본, 저희, 중국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가격이 안 좋았었어요. 미주 쪽에 비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P는 또 그쪽에 남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주로 미주 쪽에 많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넘어오는 건 좀 지금까지는 좀 애매하고, 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대량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거리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CSP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조금 이렇게 사서 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종류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갖다 쓰는 건 좀 많이 힘들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원료팀에서는, JF도 JF지만은, 주변 동아시아 인근에 있는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고로 밀도 사실 있고, 말레이시아, 이란, 앞에 러시아 전쟁 나기 전에는 러시아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있는 부분, 중국, 이런 데서 저희가 많이 슬라브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저희는 옛날 과거부터 아조브스탈린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쓰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전 세계 어떤 슬라브를 갖다 줘도 다 밀어요. 이거 계속 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 얘네들은 스케일이 잘 일어나, 라든지 얘는 사이드 크랙이 잘 일어나네. 그래서 다 그 부분을 미리미리 이제 저희가 막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요. 단합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솔직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틸샵은 스틸샵도 이게 발생 배경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온라인 판매해야지 이렇게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이제 QC에서 보통, 그러니까 영업에서,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는 방법 자체가,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영업사원이 받게 되고, 영업사원이 그걸 받으면은 다시 이제 공장에, 이런 강종을 원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슬라브는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저희 QC는 품질관리원들이 이제 그걸 딱 받으면은 이제 그놈을 가지고 이제 공장에 이거 할 수 있어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영업에 피드백을 주고 공장은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었었는데 저희 QC 직원들이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영업에서 계속 이런 그 오다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인가?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수주 가부 검토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내부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전화도 빈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네가 알아서 이제 영업사원이 이런 강정을 탁 집어넣으면은 너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왜냐 공정을 저희가 알아야지 가격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는 그거를 이제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 직원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전화를 받고 있죠. 이게 영업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있고, 그 형님들이 밤에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왜 밤에 퇴근을 못 하니 이제 좀 보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는 자기 업무하고 있고, 보고서 만들든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낮에는 전화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2015년에 만들던 그런, 수주 가부 검토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1년여 가까이 그걸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에 무조건 전화나 메일 같은 거 받지 말고, 영업 사원들이 수주가부 검토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할 수 없는지를 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 할 수 있게 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편해진 거죠, 이제.
걔네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를 만들고 이제 실생활에 적용 중인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게 있으면은, 저게 영업사원을 만약에 안 거치고, 고객이 바로 저거 정보만 집어넣어주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온라인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태동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보자 했는데, 때마침 저희 CEO께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 상당히, 아무리 철강이지만은, 이비즈 통한다, 해보자. 라는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작년 5월 달 말에, 저 6월부터 제가 론칭을 했습니다. 론칭을 해서 지금까지 11,000돈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네요. 후판 11,000돈 했고요. 작년 말부터는 이제 후판에서 나아가서, 저희 다른 제품, 현강, 본강,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지금, 전자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이게 실패할지. 왜냐면 앞서 이렇게 전자상거래 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업체들과 좀 다른 점은 그 업체는 재판매를 하거나, 즉, 이게, 메이커가 아니었죠, 원래. 전자상거래 주체가. 근데 저희는 메이커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것을 판매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재판매를 많이 했죠. 이렇게, 시중에 있는 제품을 물고 들어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만들어 놓고 유통사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좀 상당히 틀린 부분이고, 저희 후판만의 좀 장점을 먼저, 저는 최대한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는 대부분 다 정척제나 비주문제만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후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후판은 기성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제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치수가 틀려요. 즉, 주인이 정해져 있고 치수가 틀린 거죠. 그런 까닭에 납기가 기본 한 달 반, 2달, 좀 더 밀리면 3달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단 한 밀이 다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스탁에 제가 슬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해당 강종 가져와서 바로 그냥 밀면 돼요. 저희가 압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업체 같은 경우, 저희 24시간 만에 저희가 공급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진짜 급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비즈, 스틸샵 이전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렇게 빨리도 이렇게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단합 밀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처음 이제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이트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 고객의 니즈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은 계속 저희가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얼마 전 한 고객이 찾아와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 이렇게 막 만들기 전에 그 부분이 이제 건설 부분 쪽에 하시는 분인데 제품 만드실 때 이렇게 스탁에 많이 두죠. 그러니까 보통 한 4,000~5,000 돈을 이렇게 스탁에 둔대요. 그거 다 돈이지 않냐고. 왜 그만큼 주냐고 하니까 납기가 기본적으로 얘네들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스틸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하시면은 일주일 만에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그게 어떻게 되냐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면서 막 했었는데 하여튼 그 고객 입장에서도 이거 잘 이용하시면은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이렇게 무기가 되지 않나? 예, 하면서 저희는 지금 그런 고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점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유통사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압연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후판 제품의 한 80% 정도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상공정에서 결정이 돼요. 즉, 성분으로 이걸 다 맞추거든요. 한 20% 정도가, 압연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작아요. 맞죠? 위에는 저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20%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남들이 안 하거나 못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파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클레드를 하려다 보니까 뭐 스테인레스를 당연히 뭐 그런 소재를 구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가격도 비싸지만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딱 원하는 사이즈, 몇 티에 두께포, 얼마, 이 다 사이즈가 딱 정해져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일단 비싸고, 만들려면 뭐 2, 3개월 있어야 나온대요. 그러려면 저희가 클레드를 만드는 전체적인 납기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야, 우리가 그냥 블랙 슬라브 사다가 우리가 밀어야 되겠네, 이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테인레스를 미는 법을 이제 또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죠. 뭐 연구소에 가서 맨 처음에 파일럿을 한 밀어봤다가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저희 그 당진 공장에서 이제 밀게 됩니다. 밀는데 이제 몇 번의 실패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근데 스테인리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CRA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인클로니 625, 825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되고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인바라는 제품이 있는데 외부에서 또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이렇게 또 보셨나 봐요. 인바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켈이 36%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밀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밀어봤죠. 뭐 열물 성치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저희가 공부를 해서 계산해서 막 밀어봤는데 또 잘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저희가 설비가 그런 작은 업체들보다는 기존에 하던 작은 업체보다는 설비가 크고 좋잖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제품도 지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어주는 게 회수율 측면에서 그분들은 유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밀 제품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가동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티타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양은 작지만은 이게 소재 단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가공비도 이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죠. 대부분 티타늄 들어가는 것들이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열유환기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동체 되게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있는데, 뭐 특별히 비행기 동체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2T, 1.25T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너무 그게 그냥 TI64라고 일반 티타늄은 아니고 TI 그레이드 5 정도로 되는 되게 센 강이면서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그 기체 부분에 장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만들기가 너무 어렵죠. 냉연으로도 안 만들어지고 만들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변을 거의 4번, 5번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폐가변을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막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업화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미래의 좋은 먹거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일관이 사실 유리해요. 즉 제조 원가가 다운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슬랍을 어차피 받아서 아변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래 집어넣을 때 하차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는 냉차지밖에 못해요. 슬랍을 사와서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하차지 하게 되면 에너지 세이빙이 엄청나게 돼요, 이게. 그리고 고로에서 폐가스를 열처리로 쓴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또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관이 제조 경비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판 공장이 일관인 거죠.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제일 베스트는 일관에서 만들어내되 후판 다운스트림에 있는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더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은 제조 원가도 좋겠다, 기술 개발이 되겠다,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안 닥치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기술 개발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단합일 같은 경우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일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합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제가 비즈니스 모델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방법도 사실 있어요. 내성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선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지만, 저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렇게 이번 달도 별로 안 좋지만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훨씬 안 좋고요.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훨씬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아픔이 시련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 현장이 과거에 그것처럼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을까?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년을 그 속에서 살았는데 야, 이거 또 왔네? 또 싸워봐야지. 저는 이런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물론 공장에서 어떤 생산성이나 불량률이나 줄이는 게 뭐 전체적인 저희가 제품 가격의 80%가 슬라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료잖아요. 그래서 가공하는 데서 뭐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뭐 공장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큰 공장에 가열로부터 쿨링베드까지 저희는 딱 4명이 근무를 해요. 4명이 그걸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정전단 라인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4명이 돌리는데 4명에서도 다 들어가요. 그게 과거 제가 맨 처음에 저희 동국장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쿨링베드까지 가열로부터 쿨링베드까지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몇 명인 것 같아요. 가열로만 가도 대여섯 명이 한 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명에서 다 돌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 저희는 포인트를 두지는 않아요.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기계를 사람이 컨트롤해서 하게 되면은 사람을 타요. 사람 손을 타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못 하잖아요. 저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내 심적 그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8시간 동안 항상 똑같이 작업을 못해. 항상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개인 혼자서 8시간 해도 그런데 24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조건 컨디션으로 이게 작업을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는 더 작업에 대한 표준이라 그러나요? 그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그런 점은 다 개선된다고 봐요. 제가 뭐 앞으로 이제 뭐 후판 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 바람은 물론 좀 더 먼 얘기가 되겠지만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는 일을 저는 사실 제일 없애고 싶어요. 사람이 오퍼레이팅을 해서는 계속 사람이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이 표준화에는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은 누가 컴퓨터나 기계가 다 하는 것들이고 그 사람은 이제 뒤에서 감독을 하게 된 거죠. 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슈퍼바이징 할 수 있는. 근데 그 기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뭐 조만간 이제 그러한 기술도 이뤄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것도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